그러면 교재는 여러분 383쪽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11월 3일부터 입력을 하는 준비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은 유형상사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어떤 거래인가요? 주식회사 우리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매출 과세를 연습하는데 매출 과세에 전자 입력으로 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발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발급 전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서 전자입력으로 할 거고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상품을 판매했죠. 그래서 유형을 11번 과세매출 또는 매출 과세라고 하는데 11번 과세매출 요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번호는 11번이에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11월 3일 엔터 유형 11번 과세매출이고요. 품명에는 상품 하시면 되겠네요. 상품. 자, 세금계산서가 그림으로 없고 그 문장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니까. 자, 수량 단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 300만원입니다. 3 플러스 2번. 거래처 우리상사입니다. 우리 엔터. 전자세금란은 1번이라고 했어요. 전자입력.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외상은 외상분기하면 간단합니다. 2번. 네.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매출. 이런 분계가 완성이 되죠. 네. 또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건 장현희 씨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산 증가요. 네, 자산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예수금은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요. 예,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은요? 수익 발생. 예,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수익 발생.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수익이 300만원 발생했다. 수익. 부채는 30만원 발생했고 자산은 3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두 번째 11월 4일 거 해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0만원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했다. 대금 중 50은 동신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했습니다. 네. 자, 요거는 한번 분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입력해 보세요. 11월 4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분명에는 상품 쓰시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500만원. 그러면 부가세 50만원 자동 입력되지요.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란은 1번입니다. 1번. 전자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진아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계는 무슨 분계 할까요?
유진아 씨가 마이크가 안 되셨던가? 유진아 씨 마이크 안 됩니까? 에? 들릴 듯 말 듯. 무슨 분계요? 혼합이죠, 혼합. 3번 혼합. 자, 밑에 보세요.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네,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수금 맞네요. 또 대변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0만 원 맞네요. 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요. 그 동신사에서 당좌수표 받은 50만 원은 차변에 뭐라고 입력할까요?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50만 원 차변에 입력해야죠. 뭐라고 입력하죠? 현금. 자, 3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3번 차변 101번 현금 50만 원. 자, 이제 네 번째 줄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차변에 뭐라고 입력합니까? 예,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차변 대변 합계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 보세요. 네, 분계 잘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밖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잡음이 좀 들리죠? 자, 11월 5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11월 5일. 우리 상사의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50만원어치 반품이 들어왔다는 거죠.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상사에다가 팔았었는데, 네, 11월 3일날 상품을 300만원어치 팔았잖아요. 그 중에서 50만원이 반품 돌아가지고 우리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50만원짜리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여기다 전표로 입력해라 하는 거예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5일 유형은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이 반품 들어온 거니까 11번 과세. 품명에는 상품. 공급가액에다가요 마이너스 5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공급가액에. 그리고 코드는 우리 상사, 거래처는 우리 상사. 그리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예,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2번 외상. 그러면 밑에 분계 보세요.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이런 분계를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지는 않아요. 이거 자동 분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틀리진 않아요. 마이너스 분계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우리가 전표를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분계는 잘 안 해요. 그냥
차변 대변을 바꿔서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거 거래 후 결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만 원. 박미경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55만 원이면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자산 증가요. 마이너스인데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네. 근데 차변에 와서 양수면은 자산 증가가 맞는데 마이너스 음수예요. 그럼 자산 감소가 될 수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감소가 됩니다 이게. 예. 우리가 거래 후 판료소가 여기서 이제 망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분계를 해놓으니까 거래 후 판료소는 어디까지나 양수, 양수로 기록했을 때 그 거래 후 판료소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마이너스로 입력해 놓으면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변에 와서 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마이너스 5만 원. 이건 뭘까요? 부채 증가요. 부채 감소. 네? 부채 감소. 반대로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얘기하셔야 돼. 자, 대변에 여기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 원. 이건 뭘까요? 수익 감소. 예, 수익 감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계가 있을 때는요. 거래 후 결합 관계도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자산이 차변에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이건 자산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했다. 또 부채가 대변에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감소했다. 수익이 대변에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수익이 증가한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감소 또는 취소다. 예. 수익 취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분계 이제 그 거래 후 판료소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이게. 네. 그렇지만 이것도 회계 처리상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11월 6일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600만원에 60만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 승용차는 1800에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오늘까지 1400만원입니다. 아주 복잡한 분계입니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분계는요 무조건 혼합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판매죠. 이건 매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파는 회사는 아니니까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이 자동차는 매각했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시 분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꼭 문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연습 잘 해두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6일로 전표 날짜 바꾸시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한 것은 전부 다 11번 과세 매출. 분명은 승용차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600만원에 공급했습니다. 부가세 60만원, 합계 660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한국상사에다 매각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전자세금은 1번,
이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 분계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번 혼합. 자, 부가세 애수금 매출 세액이니까 판매 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맞아요. 그런데 600만 원은 승용차가 우리 회사 상품 아니죠. 상품 매출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로고 개정 과목부터 바꿉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이네요. 바꾸고 차량 운반구를 600만 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장부에는 차량 운반구가 취득 원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취득 금액을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1800짜리 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600만 원을 무시하고 1800을 하고 입력을 합니다. 18 플러스 엔터. 그런 다음에 이 차는 구입한 지 몇 년 된 차이기 때문에 취득 금액은 1800이지만 처분할 때까지 우리는 취득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에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죠. 그게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 차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의 항상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에 갔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대로 차변에 와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 차감 계정은 언제나 자산의 해당 계정의 반대쪽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코드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러면 209죠.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의 그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인 것이죠. 209번 아닌 다른 계정 코드를 쓰면 틀립니다. 꼭 위에 있는 자산에 1을 더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이 1400이다 알려주죠. 1400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400이었던 거예요. 취득금액 18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400을 뺀 것을 우리는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요 660만 원을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한국상사에서 돈을 받았나요? 김경아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가 거래를 읽었는데 한국상사한테 돈을 660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꺼져 있어요. 김경아 씨. 장을 말일날 받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차변에.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예? 예상 매출. 외상 매출금이다. 승용차가 매출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상품을 팔고 다음 달 말이 이번 달 말에 받기로 했다. 이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될 수가 없고 다른 개정 과목 써야 되는데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 아셨죠? 자, 미수금 120번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660을 받아야 되죠. 66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자,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자, 뭐까지 처리했어요? 부가세 애수금 처리했고 차량 운반국 취득금액으로 대변에 기록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했고 차변에다가 돈 받는 것도 처리했고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뭐를 처리하느냐?
처분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하는 겁니다. 요 아래 차액이 양수로 나와 있으면 이익이에요. 이 밑에 차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음수로 나와 있으면 손실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난 거예요. 왜 이익이 났느냐? 이 두 금액을 비교하면 장부 금액이 4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공급을 했냐면은 이걸 처분 금액이라고 그러죠. 600에 처분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660을 받지만 60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는 것은 600만 원을 가져요. 그것을 600만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이 600이니까 200의 이익을 받죠. 그래서 이익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4번 대변에. 개정 과목은 무슨 개정 과목을 쓰느냐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네, 거래처 이상 없고 차변대변 이상 없습니다. 합계 금액 똑같죠. 자, 이 매입 매출 전표 문제는요,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숙달이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지우고 또 한번 해보고, 지우고 또 한번 해보시고, 예, 삭제하고 또 해보시고, 삭제하고 또 해보시고. 왜냐? 예, 밑에 분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출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꼭 나온다고 여러분 꼭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요거 반복 연습해 주셔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한번 대충 하고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반복 연습하셔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피곤해지기 전에 오늘 출석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예, 피곤해지시기 전에 어디 있냐 프로그램이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사진 찍을게요. 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입니다.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250만원에 세액 25만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장부금액은 300만원이다. 자, 아까 6일 날 거는 유형자산 처분 거래이고요. 지금 7일 날 거는 무형자산 처분 거래입니다.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말씀드릴까요? 이 회계처리 방식이 같은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지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우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으로 간접 상각을 합니다. 유형자산은.
그런데 무형자산은 상각을 해당 계정과목,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온 특허권이라면 특허권에서 아이고 직접 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게 없어요. 예, 취득금액이 계속 깎여 나갑니다. 직접 상각을 해버려요. 차감 계정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는 분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특허권이 장부금액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처분할 때 특허권이 300만원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300만원짜리 특허권을 250만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판단을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은 어떻게 되고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7일이죠) 유형은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뭔가를 팔은 것은 다 11번이에요. 분명은 특허권.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원. 거래처에는 스마일.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번. 혼합분계. 현금으로 결제되었다. 그래도 혼합분계 해줘야 됩니다. 자, 대변에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특허권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250만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300만원짜리다 그랬습니다. 300만원짜리. 그래서 여기다 300만원을 입력합니다. 유형자산은 여기에 취득금액을 입력했었죠. 조금 전에 차량 운반구는. 그런데 무형자산은 장부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취득금액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요. 이거는 바로 이 돈을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27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275만원. 엔터. 자, 밑에 차액이 보입니다.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300만원 장부금액인 특허권을 250에 팔았단 말이에요. 처분 금액이 50만원 적죠. 그러니까 손실 나온 거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러면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손실은 어디예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3번 차변. 무형자산 처분 손실 찾으면 됩니다. 952번 5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거래 후 결합 관계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네 줄. 자, 우선 거래 후 결합 관계 최경숙님 질문하겠습니다. 최경숙님 잘하는 것 같아. 잘 못합니다. 네, 여기 대변의 부가세 해수금 이거 25만 원은 뭐죠? 부채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예, 부채 증가죠. 그 다음에 요 특허권 대변의 300만 원은 뭐죠? 자산 감소. 예, 자산 감소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변의 현금 275만 원은 뭐죠? 자산 증가. 예, 자산 증가죠. 자, 무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의 50만 원 뭡니까? 이거는 자산, 이게, 비용,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형자산 손실인데 비용으로 보거든요. 예, 비용이죠, 비용. 정확히. 예, 비용. 네. 비용 발생입니다. 예, 비용 발생. 무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발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 감소합니다. 맞아요. 당기 순이익 50만 원 감소는. 자, 그런데 이거는 틀리거든요. 영업이익 만약에 50만 원 감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제가 한번 이정숙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50만원 감소는 맞는데 영업이익 50만원 감소라고 하면 이건 틀리거든요. 왜 그럴 거죠? 무형자산 차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없어요. 영업이익 밑에 있는 법인세 차감 전 손익과 당기 순손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영업이익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것이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있네요.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11월 8일로 11월 8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10시 10분이죠? 아직 쉬는 시간 안 됐죠? 네. 자, 11월 8일 유형이 바뀌었네요. 매출 면세라고 했네요. 매출 면세.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 면세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죠. 전자 계산서도요. 전자 계산서도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11월 8일 거.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공급가액 200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경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면세 상품 뭔지는 모르지만 면세 상품 팔았습니다. 이게 면세 상품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입니다. 그래서 전자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1월 8일. 메인 매출 전표, 계산서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날짜는 11월 8일. 유형은 아까까지 입력한 것은 11번 과세 매출은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계산서 판매는 13번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13번 면세 매출. 자, 품명에다가 상품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00만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죠. 거래처에는 신한상사 전자세금이라 전자계산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네,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네. 자, 이경숙님, 여기 분계는 뭘로 해야 될까요? 마이크 키시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분계는 현금 분계인가요? 외상 분계인가요? 혼합인가요? 카드인가요? 혼합이죠? 자, 혼합. 자, 혼합 3번.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자, 면세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았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에 3번 차변이죠? 네, 3번 차변. 보통예금이겠죠? 103번.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금액은 200이겠죠? 자, 그리고 탭키. 자, 이경숙 씨.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좀 더 마무리할 게 남았습니까? 끝났어요? 뭐 좀 남아있지 않아요?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러한 계정 과목이 나오면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된다. 거래처 신한상사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이 나오면은요, 거래처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서울은행으로 이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서울은행으로. 서울은행 보통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고쳐주어야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고쳐주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밴드에 그 김진용 선생님이 올린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천시청에도 어제 일부 층이 봉쇄가 되고, 지금 뭐 2010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까봐, 자, 그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다 조마조마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학원 나오시는 분은 그냥 굉장히 조심조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다음에 11월 9일 거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이래요. 유형은 카드 과세. 자, 11월 9일 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우리 카드로 발급했습니다. 공급 대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합계 금액을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수증에서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공급가액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아예 그냥 공급 대가만 알려줬어요. 예, 그러면 저기에 이제 공급가액은 20이고 부가세는 2만 원이죠. 입력할 때 20만 원 입력하면 안 돼요. 그냥 22만 원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해야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개인에게 팔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드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카드 과세라고 그래요. 17번. 번호는 17번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1월 9일. 자,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예, 신용카드사 딱 팝업이 뜨면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 카드사 확인. 또 한 번 확인. 자, 품명에는 상품 하시면 됩니다.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22만원. 그러면 20만원, 2만원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코드는 김영철 101번.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방향키로 지나가고. 자, 상품을 카드로 팔았으니까 한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네. 자, 밑에 차변이 외상매출금, 대변이 부가세의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외상매출금, 차변의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 맞죠? 예, 맞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거의 거래의 결합관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화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차변의 외상매출금 22만원은 뭘까요? 자산 증가요. 네,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요? 부채 증가. 예, 부채 증가. 잘하시네.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은요? 매출이 수익 발생. 예, 수익 발생. 네, 잘했습니다. 이제 뭐 거래의 결합관계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자, 17번 카드과세 매출. 그래서 여러분 FAT 1급 시험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매출에서는 11번, 13번, 17번 이 세 개의 유형을 출제합니다. 매출에서는. 그래서 매출 유형으로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 384페이지에 있는 매입 거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